안녕하세요. 센스 창고입니다. 지난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저 그날 다 팔았어요. 무서워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합니다. 전쟁 뉴스가 뜨면 가슴이 내려앉죠.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공포를 증폭시키는 영상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파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데이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판 사람과 남은 사람, 6개월 후, 1년 후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숫자가 말하는 걸 한번 같이 봐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지금 팔지 않으면 더 잃는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이 목소리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포는 생존 본능에서 나옵니다. 그럼 데이터는 뭐라고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 개의 지정학 충격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평균 하락폭은 약 5%, 바닥까지 평균 19일, 회복까지 평균 42일. 전쟁 이후 1년 안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비율은 73%. 구체적으로 볼게요. 1990년 걸프전, S&P 500이 17%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연간 수익률은 29% 플러스였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해가 가장 많이 오른 해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재개장 첫날 다우존스가 7% 하락했습니다. 10주 후 시장은 21% 반등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 S&P 500은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공포에 팔고 나간 사람들은 이 상승을 시장 밖에서 구경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시장이 아니라 공포에 지배당한 판단입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이 20% 하락하던 날 공포에 팔았다면 그날 확정된 손실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걸 보고 다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오른 가격에 사야 합니다. 판 가격보다 비싸게 다시 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이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삽니다. 이보다 나쁜 패턴은 없습니다. 지난 30년 데이터를 분석하면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삽니다. 감정이 투자를 결정할 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남은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단순히 버틴 게 아닙니다. 시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정부는 무기를 사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유가가 오릅니다. 이 흐름을 읽은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코스피가 하락하던 바로 그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8%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어땠을까요? 엑슨모빌 2022년 연간 수익률 80%, 쉐브론 2022년 연간 수익률 53%. 같은 해 S&P 500 전체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공포에 팔지 않고 돈의 흐름을 읽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 흐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쟁에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알면 다음에 어딜 봐야 할지 보입니다.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22년 2월 24일 코스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간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그 순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8% 상승, LIG 넥스원 19% 상승.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방향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특정 섹터의 수요를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수혜 섹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전쟁은 국방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당일, 코스피가 12% 폭락하던 날 LIG 넥스원은 상한가 30%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공급 충격이 유가를 밀어 올립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유가는 167% 폭등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한 달 만에 유가는 52% 급등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역사상 가장 큰 원유 공급 충격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 충격에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전유 재건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너진 걸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인프라, 철강, 건설 섹터가 이 수요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소요액은 2024년 기준 486억 원을 넘습니다. 반면 직격탄을 맞는 섹터도 있습니다. 항공과 여행입니다.
올해 미국과 이란 교전 이후 이틀 동안 유럽과 아시아 항공사들의 시가총액이 22조 6천억 원 증발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하고 동시에 하늘길까지 막힙니다. 서울에서 런던까지 항공권이 일주일 사이에 56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요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반도체도 피해줍니다. 전쟁은 공급망을 흔들고 수출 통제 리스크를 키웁니다.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같은 뉴스를 다르게 읽게 됩니다. 공포가 아니라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전쟁은 시장을 영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평균 하락폭 5%, 회복까지 평균 42일.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돌아왔습니다. 충격의 성격을 정확히 읽은 사람이 회복의 수혜도 가져갑니다. 둘째, 공포에 파는 순간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시장에 남아있다는 건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방산 섹터 비중을 늘릴 것인가? 에너지 섹터로 일부 옮길 것인가? 반대로 항공, 소비재 비중은 줄일 것인가?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시장 안에 남아있는 사람뿐입니다. 전부 팔고 나간 사람에겐 조정할 포트폴리오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구조를 알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짧게는 지금 이 순간 오르는 섹터가 어디인지, 방산인지 에너지인지 원자재인지, 길게는 전쟁이 진정됐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섹터가 어디인지, 항공인지 반도체인지 소비재인지, 이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같은 위기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쟁 뉴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뉴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두려움만 느끼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시장을 계속 보세요. 공부하세요. 그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전쟁이 터지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이겼다. 수혜주는 방산, 에너지, 재건, 피해주는 항공, 반도체, 소비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포가 아닌 구조를 읽으세요. 짧게는 지금 오르는 섹터, 길게는 전쟁이 끝난 후 가장 먼저 오를 섹터.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보세요. 전쟁이 터진 날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공부했습니다. 그 차이가 1년 후를 만듭니다. 센스 창고였습니다.